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리학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 맹리학 심화반 제30강 행운간법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을 봄에 있어 가지고 그 판단에 그 운세 판단의 기본이 되는 과정, 이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반 제30강 행운간법입니다. 그 네 번째, 운세 판단의 기본입니다. 운세를 판단하면서 가지고 그 기본을 알아야만 사주를 보는데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대운은 지지를 더 중요시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청간과 지지를 모두 참고하여 보는 것이 정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간 5년 그리고 지지 5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간 5년 동안은 청간을 70% 정도를 보고 지지를 30% 정도 본다, 이렇게 보시고, 또한 지지에 해당하는 5년 동안은 지지를 70% 정도 보고 청간을 물론 지나갔습니다만 30% 정도를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운은 10년 동안의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주에 있는 8글자에 잠시 개입하여 기lum화복을 작용하게 되는 것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대운의 청간과 지지가 서로 생하는 관계와 극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 같은 비화의 성질을 사주의 용신, 희신 그리고 기신과 비교해서 운명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대운의 청간지지와 사주의 청간지지. 자, 대운의 청간지지와 사주의 청간지지의 생극 합화 관계 및, 자, 그리고 지지로서는요, 형충회합 관계. 자, 청간은 말이죠. 청간은 생하고 극하고 합하는 관계, 그리고 지지에서는 형충회합하는 관계, 그리고 사주의 용신, 희신, 기신, 이것들의 관계를 보고 서로 비교해서 합하여 변하는 것과 합하기는 했으나 변하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을 잘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요, 그 두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에 지지를 보는 법, 물론 청간과 지지가 같이 다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합을 하고 충을 하고 해가지고 변화하는 오행입니다. 변하는 오행,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답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무조건 운이 목이 들어왔으면 목운이 맞습니다. 목운이 맞는데, 그래서 이 목이 사주에서 이것이 나쁜 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목운이 와서 나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목운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사주에서 청간과 지지에서 이 목이 합을 해가지고 다른 오행으로 변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잘 살펴야 된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합을 하기는 해서나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것을 잘 봐야만 사주를, 자, 운의 흐름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섯 번째, 대운에서 오행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에서의 오행기세.
자, 그 첫 번째로 모군입니다. 모군 역시 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군이면은 갑인을묘가 제일 강한 것입니다. 제일 강한 것이고, 그리고 갑진을의 이민계묘가 그 다음으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대원뿐만 아니고 목의 세력은 앞서 공부했듯이 목의 세력은 갑인을묘가 가장 이것이 강하고 그 다음으로 갑진을의 이민계묘가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운입니다. 화운, 병호정미가 가장 강합니다. 병호정미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병인정묘, 병술정사가 그 다음으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운입니다. 토운. 자, 무오. 자, 무오기미, 무술기사가 가장 강하고, 무진기축. 자, 무진기축은 그 다음으로 강하다. 같은 전체가 토지요. 그러나 그것이 강도가 강하고, 더욱 강하고 덜 강하고 하는 그러한 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금문입니다. 여러분, 금문은 경신신유가 가장 강하고, 그리고 무신기유 경전신사가 그 다음으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수는 임자계해가 가장 강하고 임신계유 경자신해가 그 다음으로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여섯 번째 극충과 강약을 살핀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희신과 귀신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잘 살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신과 귀신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잘 살펴야 한다. 자, 희신이, 여러분요, 희신이 힘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제거하면 좋은 운이고,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귀신이 득세해서, 자, 귀신이 세를 얻어가지고 희신이 그걸 당하면 이것은 나쁜 운입니다. 자, 이것을 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좌우충이 있다고 봤을 때에, 좌우충이 이런 경우에 오화가 희신이면, 자, 이 오화가 희신이면은 이게 귀신이 오화가 희신이면 귀신이 희신을 극하기 때문에 이건 나쁘고, 그리고 자수가 희신이면 희신이 귀신을 극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 좌우충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사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운의 흐름에서 대운과 운세 관계, 대운과 팔자의 관계,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세력 관계를 잘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오화가 희신이면 귀신이 희신을 극하기 때문에 나쁘고, 자, 좌우충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화가 희신이면 귀신이 희신을 극하니까 나쁘고, 자수가 희신이면 희신이 귀신을 극하니 좋다. 그래서 세력이 과연 오화가 강하느냐 자수가 강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살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충이 있으면 무조건 오화가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자수가 그걸 받을 수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좌우충은 오화는 오는 화하고 자는 수기 때문에 수극화하니까 오화가 이것이 충대해서 박살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력이 천간에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좌우충은 자수가 강한지 오화가 강한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세력 관계를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세력 관계를 보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길한 경우입니다. 길한 경우에 사주의 금수, 자, 금수 희신이 세력이 강한데
운에서 자수시신이 사주의 약한 오화 기신을 좌우충으로 제거하면 길하다. 이것은 시신이 왔기 때문에 와서 사주에 있는 기신을, 사주에 있는 오화 기신을 제거하기 때문에 역시 길하다. 이런 것은 길한 경우이고, 자, 흉한 경우입니다. 흉한 경우 사주에 목화 기신이 많은데, 자, 울로에서 자수 희신이 사주에 왕성한 오화를 충하면 약한 이 신이 왕성한 기신을 충하는 경우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시신이 깨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두 세력의 힘이 균등하다면 이것은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도 역시 흉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이 항상 강한지를, 그 오행의 기운이 어떻게 세력을 뻗쳐가지고 강한지를 살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잘 살필 때에 운의 흐름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대원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